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괴멸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48시간. 그런데 데드라인을 지나기도 전에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5일 유예를 선언했어요. 이란 성격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그 사이 코스피는 6.5% 폭락했고, 금은 1983년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원화 자산, 주말 사이에 전부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트럼프의 5일 유예로 시장이 반등했는데 이건 진짜 반등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주말 사이 벌어진 전쟁 확전부터 유가 11% 급락, 금 붕괴 의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먼저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기지인데요. 약 4,000km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한 발은 요격되고 한 발은 고장나서 공격 자체는 실패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디모나에서도 공습이 집중됐었죠. 디모나는 핵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바로 인근에 원자로 등 핵심 핵시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미사일을 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호르무즈 에너지 문제를 넘어 전장 범위가 인도양까지 넓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 방공 부담이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이란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내렸는데요.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괴멸시키겠다고요. 여기에 이란이 꼬리를 내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호르무즈를 완전히 닫고 걸프 지역의 발전소와 담수 시설까지 타격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괴멸시키겠다고 한 지 48시간도 안 지났어요.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데 심지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뭐라고 했느냐? 상당히 발끈했겠죠. 전쟁 시작 이후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겁니다. 거의 즉각 대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란 외교부, 국회의장, 국영 매체가 전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의 국영 매체는 이걸 이란의 압박에 미국이 후퇴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짚어드리면서 호르무즈가 실제로 열리는지 봐야 한다고, 실행이 확인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오늘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거리를 두면서 동맹 간 톤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9.86%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진짜 안도할 수 있는 건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가가 빠진 건 실제로 기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한마디에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브렌트유는 112달러에서 99.94달러까지, WTI는 101달러 수준에서 장중 84.5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11% 넘게 빠진 겁니다. 결국 브렌트유는 9.86%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쟁 시작 이후 단일 세션 최대 낙폭이에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2026년 브렌트 연평균 전망을 77달러에서 85달러로 8달러 상향했습니다. 3월에서 4월 평균은 110달러로 봤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라고 표현했고요. 최악의 경우는 135달러까지의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추가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전쟁이 글로벌 공급에서 하루 1,100만 배럴을 빼앗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로 전이되고, 전이된 물가는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높은 금리는 성장주에 부담을 준다고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거의 11%가 빠졌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호르무즈 선정량이 95% 붕괴된 채로 있으니까요. 토탈에너지의 CEO는 이 혼란이 3-4개월을 넘기면 글로벌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업계 경영진들은 이번 충격을 역사상 가장 큰 공급 교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고요. 구글은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에너지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에너지 쇼크가 길어질수록 AI 투자도 전력, 터빈, 그리드 병목의 제약을 더 직접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출렁인 날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S&P 500이 1.15% 올랐고요. 다우는 1.38%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1.38% 동일하게 올랐는데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3대1 수준으로 압도했어요. 4주 연속 하락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장중 31.04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6.15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체크리스트에서 공포지수가 30을 뚫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동 해지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히 30 이상 찍었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올해 들어 공포지수가 30을 넘었을 땐 모두 이란 전쟁 확전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금은 더 충격적이었죠. 금 선물이 장중 약 10%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9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사상 최고가 5,590달러에서 20% 이상 조정. 올해 들어 쌓인 수익은 거의 반납한 꼴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왜 빠졌냐고요? 이건 안전자산의 역설이에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마진콜이 터지고 마진콜에 대응하려면 뭔가를 팔아야 하는데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금이거든요. 2008년, 2022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전쟁이 나서 금이 빠진 게 아니라 유동성 위기 때 금이 현금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등을 이끈 건 누굴까요? AI 빅테크입니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75.84달러에서 1.8% 올랐어요. 지난주 GTC에서 젠슨왕이 2027년까지 1조 달러 이상 매출 기회를 언급했는데도 전쟁 공포로 175달러까지 밀렸다가 반등했습니다. AI 수요는 확실하지만 금리와 유가가 높으면 지수 전체는 못 올라간다고도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런 구조예요. AI 호재가 있어도 거시 환경이 천장을 잡아누르고 있어요. 테슬라는 3.5% 올라서 380.85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HSBC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119달러로 내렸거든요. 현재 가격에서 약 68% 하락을 의미해요. 반면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장기 시나리오 관점에서 목표가를 2,600달러로 보고 있어요. 119달러와 2,600달러. 같은 회사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까지 갈라지는 건 테슬라가 여전히 방향성 베팅의 대표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4월 초에 나올 1분기 인도량이 이 논쟁의 판을 가를 겁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연례 회장 서한을 발표했죠. 14조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수장이 AI의 혜택이 너무 적은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방어수단은 투자 자체라고 했고요. 시장 타이밍보다 투자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AI 투자에 대한 정치적 역풍, 규제나 과세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할 파트입니다. 코스피는 6.5% 급락으로 마감했었죠. 올해 여섯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발동 시각은 오전 9시 18분 23초였습니다. 월요일 기준이에요. 코스닥도 5.6% 급락했어요. 외국인이 3조 6,754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국채금리도 2년 내 최고로 올랐고요. 싱가포르의 외무장관은 중동 혼란이 아시아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는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 LNG의 8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일본 외환당국은 유가 선물 투기가 환율 변동성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개입 태세를 시사했고요. 일본은행도 4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유업계는 이미 북미, 남미산 원유를 대체 공급원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코스피가 6.5% 빠진 뒤에 미국이 1.38% 반등한 거잖아요. 한국장은 오후 3시 반에 마감했는데 트럼프의 5일 유예 발표는 한국장 마감 이후에 나왔어요. 한국 시장은 미국 반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법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다만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신현송 교수가 지명됐는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적 정책을 강조했어요. 가계부채 우려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2.5%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유가가 높은 한 원화 약세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미국 주식으로 환차익 보고 계신 분들은 달러 강세가 유리하지만 국내 수입 물가 부담은 커지는 양면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유가와 전쟁이 이렇게 출렁이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연준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 굴비스가 인플레이션이 실업보다 더 큰 리스크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전쟁 중에 연중 관계자가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금리가 안 내려오면 성장주 밸류에이션 천장이 막힌다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안 내려온다 구간이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인상을 검토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업률이 4.5% 미만이어야 한다. 에너지 외 핵심 인플레이션이 PCE 기준 3.2%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재임 중이어야 한다고 한 건데요. PCE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현재 실업률은 4.4%로 경계에 있고요. 코어 PCE도 전년 대비 3.1%로 아직 미충족이긴 합니다. 파월은 재임 중이에요. 세 개 조건 중 한 개만 충족된 상태라서 금리 인상은 아직 꼬리 리스크에 가깝긴 합니다. 다만 파월 의장직이 5월 15일에 만료가 되고요. 후임인 워시의 인준이 지연되고 있어요. 연준 리더십의 불확실성 자체가 금리의 프리미엄을 얹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한마디가 유가를 10달러, 금리를 15베이시스 포인트, 주가를 1% 이상 움직이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 한 줄로 모든 자산의 변동성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트럼프의 5일 유예로 시장은 반등했지만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고 이란은 대화를 부인하고 있다. 오늘 같은 날 저지르기 쉬운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체크리스트 5가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트럼프와 이란의 유예 기간 5일. 데드라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켜보세요. 기한은 3월 28일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9일 아침입니다. 모든 자산의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두 번째, 미국이 반등했으니 코스피도 괜찮다고 속단하는 것. 개복 가능성은 있지만 원화 가치는 17년 내에 최저가 돼버렸고요. 외국인 매도 3조 6천억이라는 구조는 하루 만에 해결되지 않아요. 코스피가 5,500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아니면 다시 저점을 시험하는지를 지켜보세요. 다만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 자체보다는 하락률 기준으로 발동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트럼프가 딜을 하겠다고 했으니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하는 것.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했고 완전 폐쇄 위협까지 했어요.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만 믿으면 곤란합니다. 네 번째, 호르무즈 유조선 통행량이 실제로 느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하루에 극소수만 통과하고 있어요. 통항량이 95% 감소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통행량이 실제로 회복되는지를 지켜보세요. 특히 전쟁 전 수준 대비 얼마나 복원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금현물이 4,300달러를 지키는지를 보세요. 4,300달러가 깨지면 하방 리스크가 고조됩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께 살짝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은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고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갑이 200만 달러를 보관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주요 통신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해야겠죠. 그리고 이란이 오만으로 경유 우회항로를 개설 중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하는 곳이라 오만의 움직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